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오래도록 간직한 이름 하나쯤 있습니다. 젊은 날의 꿈,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이 이야기는 은퇴 후 70세의 한 남자가 첫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시골 마을 작은 집,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20대 시절 청년과 여자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였다. 김영호는 올해 70. 은퇴 후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유일한 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일이었다. 책상에 앉아 사진첩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는 것이 저녁 일과가 되어버렸다. 사진 속 여인, 바로 그의 첫사랑 이정희. 연락이 끊긴 지 무려 50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또렷했다. 대학 축제에서 찍은 사진, 벚꽃나무 아래서의 데이트,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까지.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꺼내보는 추억들이었다. 정희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호의 혼잣말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때는 젊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사랑은 무력했다. 정희는 부모님의 반대로 시골로 내려갔고 영호는 직장을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의 우스갯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야, 영호야. 내 첫사랑 아직도 못 잊었냐? 맨날 그 사진만 쳐다보고. 에이, 다 지난 일인데 뭘. 영호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일은 무슨.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맞아. 요즘 세상에 사람 찾는 게 어디 어려워. 한번 찾아보지 그러냐? 친구들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영호의 가슴에는 깊이 박혔다. 특히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랬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다. 만약 정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만약 그녀도 나처럼 외롭게 살고 있다면? 사진 뒷면을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적힌 주소가 보였다. 경기도 양평군. 글씨가 많이 흐려졌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 가장 소중한 이름을 찾아 나서기로.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옛 주소가 그의 유일한 단서였다. 정희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나를 알아볼까? 하지만 망설임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20대의 정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앉은 가방을 털어내며 진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진첩이었다. 그리고 정희에게 주려고 오래전에 사뒀던 작은 선물 하나까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50년 전 정희의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헤어지게 되면서 결국 주지 못했다. 영호는 그동안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영호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기도 하고 정희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정희도 많이 변했겠지. 하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일 거야. 사진 뒷면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차근차근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양평으로 가서 옛 주소지를 찾아보고 그곳에서 단서를 얻어 정희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순간 영호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과 동시에 70세 노인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영호는 생각했다. 정희야, 나를 기다려줘. 이제 가고 있어. 첫 목적지는 서울역이었다. 거기서 양평행 기차를 탈 예정이었다. 50년 만에 떠나는 사랑 찾기 여행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새로웠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던 영호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한편에서는 50년 전의 그 떨림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희야,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너를 향한 마음만은 그때 그대로야. 서울역에 도착한 영호는 기차표를 사며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만약 정희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만약 그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면, 하지만 이미 시작한 여행,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양평행 기차 안, 영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져온 도시락을 펼쳤다. 혼자 먹는 밥이 괜히 쓸쓸해서 주변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그때 맞은편 자리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았다.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은 분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여행 가세요? 네. 옛 친구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영호가 머뭇거리며 답했다. 박미숙 68세.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다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다. 저도 혼자예요.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가세요? 양평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50년 만에 찾아보려고요. 50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우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첫사랑을 찾아간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다. 사실은 첫사랑입니다. 어머, 정말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미숙의 반응이 의외로 밝고 긍정적이어서 영호는 안도했다. 비난이나 핀잔 대신 응원을 받을 줄은 몰랐다. 저도 양평에서 내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다니면 어떨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갈 곳이 좀 막막해서. 괜찮아요. 저도 딱히 계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영호는 뜻밖의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미숙은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그분 이름이 뭐예요? 이정희. 정희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어떤 분이셨어요? 영호는 정희와의 추억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만났던 이야기,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까지.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미숙의 말에 영호는 용기를 얻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저도 남편하고 첫사랑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도 설렜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정희 씨를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다른 사람과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정희 때문에 다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와, 정말 순해보시네요. 정희 씨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양평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다. 여행은 혼자보다 둘이 더 재미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양평역에 도착한 두 사람, 영호는 사진 뒷면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50년 전 주소였지만 찾아볼 가치는 있었다. 택시를 타고 옛 주소지로 향하는 길, 택시기사가 말했다. 공흥리요? 거기 요즘 많이 개발됐는데 옛날 집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택시기사의 말에 영호의 마음이 급하게 가라앉았다. 5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을 거라는 현실을 직면한 것이다. 옛 주소지에 도착하니 정말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모든 게 바뀌었네요. 영호가 실망스럽게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근처에 오래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숙의 적극적인 성격이 빛을 발했다.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정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동네 슈퍼에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50년 전에 이 동네에서 살았던 이정희라는 분 아세요? 50년 전? 아이고, 그때는 나도 새댁이었는데. 정희.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다. 아, 혹시 이 씨네 막내딸? 서울서 대학 다니던?
네, 맞아요. 서울에서 대학 다녔어요. 영호가 급하게 답했다. 맞네, 맞아. 그 집은 오래전에 이사 갔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영호는 실망했지만 정희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오래된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혹시 정희가 다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학교 기록을 찾아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요. 학교 행정실에서 만난 선생님은 친절했다. 하지만 50년 전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동네 토박이인 퇴직 선생님이 계세요. 혹시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퇴직 선생님의 집을 찾아간 두 사람. 박영수 씨는 80세가 넘었지만 기억력이 정정했다. 이정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 이신의 딸.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영호가 기대에 차서 물었다. 글쎄,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산 쪽으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 아버지가 거기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부산. 드디어 구체적인 단서가 나왔다. 영호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봤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미숙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날 저녁 양평의 작은 여관에서 두 사람은 부산행을 계획했다. 영호는 미숙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뭘요? 저도 재미있어요. 마치 추리소설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영호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정의를 찾기 위해 시작한 여행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묘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부산행 기차표를 샀다. 영호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과연 부산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숙이 물었다. 부산은 큰 도시인데 어떻게 찾을 거예요? 동창의 연락처라도 알아보려고요. 혹시 정희와 연락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정희가 다녔던 대학의 동창의 사무실을 찾았다. 다행히 그곳에서 의외의 수확을 얻었다. 이정희 씨요? 잠깐만요. 있네요. 연락처가 있어요. 정말요? 영호가 놀라며 반문했다. 몇 년 전에 동창회비 내면서 주소를 남기셨네요. 지금도 부산에 사세요.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50년 만에 정희의 현재 주소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 혹시 정희 씨와 어떤 관계시죠? 대학 동기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잠시 고민하던 직원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주었다. 꽃집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산 진구 쪽에. 혹시 찾아보세요. 메모지를 받아든 영호의 손이 떨렸다. 정희가 꽃집을 한다니 왠지 그녀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던 정희였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미숙이 영호를 바라보며 걱정했다. 네. 그냥 갑자기 현실이 된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부산 진구로 향하면서 영호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50년 만의 재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택시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두 사람. 많이 떨리시죠? 네. 정말 많이요. 과연 날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시죠.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못 알아봐요? 하지만 영호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복잡함이 있었다. 이 여행에서 만난 미숙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이상해. 정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왜 미숙 씨 생각이 계속 날까? 부산 진구에 도착해서 꽃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꽃집이 많아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 여러 꽃집을 돌아다니며 정희를 찾던 중 세 번째 꽃집에서 드디어 단서를 얻었다. 이정희요? 아, 혹시 정인의 꽃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요. 정말요? 정말 있어요? 영호가 가슴이 뛰며 물었다. 영호와 미숙은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향했다. 드디어 50년 만의 재회가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정인의 꽃집 앞에 도착한 영호,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작은 꽃집 앞에 서 있는 영호와 미숙. 영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들어가세요. 미숙이 격려했다.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영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과연 정희가 자신을 반가워할까? 혹시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꽃집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꽃향기가 밀려왔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꽃을 다듬고 있던 하얀 머리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멈춤. 정희. 맞지?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 정희가 놀라며 반문했다. 50년 만의 재회였다. 서로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소년, 소녀가 아닌 인생을 견뎌온 어른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영호 맞구나. 어떻게?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찾고 있었어. 50년 동안. 계속.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영호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그랬어. 가끔 꿈에서 보곤 했는데. 미숙은 조용히 뒤에서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정희가 꽃집 문을 닫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세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야 정희는 미숙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했다. 혹시 부인이세요? 아니에요. 여행길에서 만난 분이에요. 영호가 당황하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영호 씨가 정희 씨를 찾는 걸 도와드렸어요. 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영호에게 물었다. 결혼은 안 했어? 못했어. 너 때문에. 영호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정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도 결혼했었지만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 그런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영호 내가 있었어.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7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늦긴 뭐가 늦어.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때 미숙이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잠시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미숙의 배려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었다. 영호와 정희는 5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매일 내 사진을 보면서. 영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였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영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50년 전 정희의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목걸이였다. 이게 내 생일 선물?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주지 못한 채 50년을 간직했어. 이제라도 받아줄래? 정희는 목걸이를 받으며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받아들여야 했다. 고마워, 영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우리 이제 너무 늙었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숙을 생각하며 영호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영호와 정희 그리고 미숙은 부산 바닷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영호와 미숙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못 보낸 세월이 아쉽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영호야, 이분이 너에게 특별한 분이지?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영호가 당황하며 답했다. 저는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영호 씨가 정희 씨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거든요. 미숙이 정희에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예리했다. 영호가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영호야, 솔직하게 말해줘. 이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야?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솔직하게 답하자면 미숙과 함께 있을 때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저는 호텔에 들어갈게요. 두 분이 할 얘기가 많으실 테니까. 미숙이 일어서며 말했다. 잠깐만요. 앉으세요. 정희가 미숙을 다시 앉혔다. 정희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어.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이제 추억 속의 사람이야. 정희야. 영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으로 막았다.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이분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희의 말에 영호는 혼란스러웠다. 50년을 기다린 첫사랑과 지금 곁을 지켜준 새로운 인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찾으러 온 거야. 찾았잖아. 그리고 확인했잖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도.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다. 정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고 너를 그리워하며 살 수 있었어. 영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나도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싶어. 그리고 영호가 미숙을 바라봤다. 미숙 씨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어.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영호 씨, 잘 생각했어. 과거에 매달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지금이 더 소중해.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5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숙 씨, 이 사람 좀 부탁해요. 순한 사람이에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그렇게 영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현재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역에서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정희는 꽃다발을 준비해왔다. 이 꽃들처럼 예쁘게 사세요. 정희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안할 것도 고마울 것도 없어. 우리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정희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50년 동안의 그리움이 해소된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다. 이 사람 커피에 설탕 3숟가락 넣어줘야 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울해하니까 그때 옆에 있어주세요. 정희가 미숙에게 영호의 습관을 알려주었다. 네, 기억할게요. 미숙이 웃으며 답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와 미숙이 탈 서울행 기차였다. 가끔 안부 전화해도 될까? 영호가 정희에게 물었다. 당연하지. 친구니까. 그렇게 영호와 정희는 연인에서 친구로 관계를 정리했다. 50년의 사랑은 이제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기차에 오른 영호와 미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첫사랑을 포기하고. 포기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야. 과거보다는 현재를, 그리움보다는 함께함을. 영호의 말에 미숙은 감동했다.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미숙 씨. 아니, 미숙아.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갈래? 네. 함께해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첫사랑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 것이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영호는 생각했다. 정희를 찾아 떠난 이 여행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정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몇 달 후 영호와 미숙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부산에서 정희도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작은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는 영호와 미숙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화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영호야, 늦었지만 축하해. 행복해야 해. 마이너스 정희가. 정희야. 나도 너가 행복하길 바라. 영호가 화환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 후 영호와 미숙은 행복하게 살았다. 가끔 정희와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진짜 친구가 되었다. 시골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영호와 미숙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영호에게 물었다. 가끔 정희 씨 생각하죠? 생각해. 하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아. 이제 곁에 당신이 있으니까. 영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 그래. 70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저녁 해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영호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부산의 정희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때때로 영호와 미숙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다. 정희가 꽃집에서 웃으며 전화를 받는 모습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었다.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새로운 사랑은 현재의 행복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 정희가 영호의 선택을 축복해 준 것처럼 사랑은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기도 했다. 70살의 늦은 사랑, 그 시작은 언제나 가능했다. 마음만 열면. 석양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영호와 미숙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첫사랑을 찾아 떠난 여행은 결국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여행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봄이 찾아왔다.